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라는 나라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신라 시조 혁거세는 전한 오봉 원년 갑자에 나라를 세웠으며 왕도의 길이는 3075보, 너비는 3018보이며 35리 6부였다. 국호는 서야 버리라 하였는데 혹은 사라, 혹은 사로, 혹은 신라라고 하였다. 탈해왕 9년에 시림에서 닭의 기이함이 있어 계림으로 바꾸어 불렀는데 이로 인하여 국호가 되었다. 기림왕 10년에 다시 신라로 불렀다. 우선 삼국사기가 국명이라고 한 서야벌은 국명이 아니라 도읍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라, 사로, 신라 등으로 기록한 것은 아마도 발음의 차이로 인한 한자의 다름일 것입니다. 신라라는 나라는 그 출발부터 동쪽에 치우쳐 있었기에 한자권의 문화가 늦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신라의 언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가 많이 존재합니다. 하여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을 두고 한자의 뜻을 통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측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에서는 지난 12국 중 사로국이 있다고 하였다. 통전에서는 신라국은 위나라 시절의 신로국으로 그 선대는 본래 진한이라 하였다. 신라의 국명에 대해 중국 측의 기록도 대동소이한데 다만 신로라는 한자가 더하여집니다. 신라는 단지 6개의 촌이 뭉쳐 나라를 세운 이른바 현국입니다. 사실 나라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종교로 뭉쳐진 집합체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하여 국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사로 혹은 신라로 불리던 이 집합체는 얼마 후 계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주도권을 가진 무리에 따라 그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림이라는 호칭은 한자로도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 유래 역시 분명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9년 서기 65년 봄 3월 왕이 밤에 금성 서쪽 시림의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셀 무렵에 호공을 보내 살펴보니 금빛의 작은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이를 고하자 왕이 사람을 보내 그 괴짝을 가져와 열어보니 그 속에 어린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뛰어나게 훌륭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주위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를 어찌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귀한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에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자라나자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기에 이름을 알지라고 하였으며 금빛 괴짝에서 나왔기에 성을 김씨라고 하였다. 시림을 고쳐 계림이라 불렀기에 이를 국호로 삼았다. 문제는 신라라는 국명에 대한 설명은 그 어떤 사서에서도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한자 자전을 통해 풀어보려는 시도는 흔히 보이지만 사실 신라는 한자 문화권과 다소 떨어져 있었기에 그 언어가 일반적인 한자 풀이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구려나 백제의 언어에도 그러한 점이 있지만 신라는 유독 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물정자를 사용한 아령정, 나정 등인데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를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여 우물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발견된다는 기이한 역사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라 역사에서 사용되는 정은 궁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라라는 국명의 의미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 박창화 필사본에 등장합니다. 부군이 꿈에 백마를 보았기에 국호를 다시 신라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보면 백마와 신라의 의미가 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흰 백은 신라의 언어로 신이나 사이며 말마는 신라의 언어로 라 혹은 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추측이 합리적인지 좀 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고 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옆의 숲속에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기에 가서 살펴보니 말은 보이지 않고 단지 커다란 알이 있었다. 이를 깨뜨리니 어린 아이가 나왔기에 거두어 길렀다. 신라 시조 혁거세가 발견된 곳은 양산에 있는 나정 곁이었고 그 나정에는 말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라와 통하는 발음으로 앞서 언급한 말이라는 뜻이며 정은 궁으로 말의 궁에서 혁거세가 태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동물을 숭배하는 것은 신라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고대 국가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특히 신라는 선교, 즉 신선교의 집단이 연합한 사회로 각각 다른 동물의 숭배로 그 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굴공은 호랑이를 타고 다녔기에 그 무리를 호도라 하였으며 봉황대모를 받들었다. 길공은 소를 타고 다녔기에 그 무리를 우도라 하였으며 흘고대모를 받들었다. 을공은 백양을 타고 다녔기에 그 무리를 양도라 하였으며 금강대모를 받들었다. 이를 고삼도라 한다. 흑치의 무리는 도생대모를 받들어 계도가 되고 모가의 무리는 아세대모를 받들어 구도가 되고 돌산의 무리는 옥모성모를 받들어 마도가 되니 이를 후삼도라 한다. 신라의 선도, 즉 신성교를 믿는 무리는 대체로 6개의 중심 무리, 즉 호도, 우도, 양도, 계도, 구도, 마도 등으로 나뉘어 서로 힘을 겨루었습니다. 이처럼 신라 사회는 동물을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력이 나뉘었고 특히 백색은 특별한 대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혁거세로부터 시작되는 신라는 그 명칭이 백마를 숭상하는 무리로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계림이라는 명칭 역시 닭을 숭상하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은 박창화 필사본과는 달리 삼국사기는 그 내용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라라는 국호를 다시 쓰기로 한 사건에 대하여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전합니다. 10년 서기 307년 국호를 다시 신라로 복귀시켰다. 신라라는 나라가 점차 발전하게 되자 이들은 그들의 국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위두 등 7명에게 명하여 부량 등 7명을 진나라로 호송하게 하였다. 진나라 주군이 묻기를 계림이 어찌 신라가 되었는가?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시대가 급격히 변하여 이름도 좋게 바뀌는 것이니 지금이 어찌 옛날과 같겠습니까? 진나라 주군이 말하기를 임금도 바뀌었는가? 라고 하니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어진 사람을 택하여 세우며 예로부터 서로 전하여 왔으니 어찌 변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신라가 좋아서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진나라 주군이 계림과 신라의 뜻을 묻자 답하기를 신관이 이름 지은 것이기에 그 깊은 뜻은 해석할 수 없으나 천신이 내려온 땅이 계림이 되었으며 또한 신라가 되었습니다. 뇌물 이사금 시절에 신라는 신라로 표류에 들어온 진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진나라와 교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진나라 임금 부견은 계림과 신라의 차이를 사신에게 질문하자 사신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다만 자신들은 천신이 내려온 땅이기에 그렇게 이름 지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즉 신라는 신의 땅, 신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03년 9월 천대박사 등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신의 땅이 옮겨온 곳으로 신라로 이름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제, 신으로 호칭을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라에서 선교가 한창 그 꽃을 피울 시절인 지증왕 시절에 신라 이름이 신의 땅이라고 규정지으며 그 왕과 왕후를 신제와 신후로 높여 부르게 됩니다. 즉, 이 시점부터 신라는 백마의 뜻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록을 두고 삼국사기는 다른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서기 503년 겨울 10월 신하들이 의견을 올리기를 시조께서 창업하신 이래로 국명이 정해지지 않아 사라 혹은 사로 또는 신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들은 신을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진다 라하고 라는 사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여기니 이를 국호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가 제시한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사방을 포함한다는 신라의 의미는 현대 학자들조차 유교적 표현으로 그 본 의미가 아닐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신라가 선교의 나라였다가 불교의 나라가 되었을지언정 유교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